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교수님이 정말 유능하고 또 조언을 많이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인터 교수님한테. 네, 듣고 싶어서 저는 아이고, 광주 광역교를 경희대를 광주에서 주말마다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예, 예. 음, 아니, 우리 그 임재호 교수님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그렇게 과찬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그 임재우 교수님도 대단하시고 유능하시는데 더 유능하신 분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음, 음. 저희 학우들이 그리고 또 임대우 교수님 수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러시군요. 예, 예. 아이고, 반가운 그 얘기네요. 17분 정도 되는데도 한 음, 학기를 굉장히 아쉬워하고 어, 저도 이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도 틀에를 깨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아, 왜냐면 항상 갇혀 있는 생각보다 네. 뭐 사업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창의적이고 또 융합하고 생각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또 임재호 교수님 어떤 수업 방식이나 이런 게 그런 게 너무 잘 맞고 또 앞으로 그렇게 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선생님, 저희들 그 지향하는 것도 그 코드가 맞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 새롭고 뭔가 좀 합리적이고 음, 지금보다 더 발전적이고 더 잘 되려고 하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죠. 그래서 그런 저도 이제 많은 교수님들을 뵀지만 그 생각을 이렇게 열고 어떤 걸 다 받아들이려고 하시고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고 하고 하시는 분이 자꾸 해야만이 그래야 선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학설이나 어떤 모방을 해서 가는 것보다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또 우리가 대한민국이 앞서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야만이 새로운 음, 코리아가 될 것 같고 음, 저희 학교가 이제 복지경영학과인데 거기에 음, 군경 상담 트랙이라고 저희가 처음 입학을 했어요. 아, 음, 그 군경 심리 상담이기 때문에 이제 그 고급 이상 심리학이나 이런 심리학이 이제 과목이 들어오게 돼서 그것도 네네. 융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 경영학이지만 저희가 군경 상담 심리 트랙입니다. 예, 예, 예. 예. 음. 임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자, 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음. 아, 줌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게. 네, 또 새로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 교수님 한 말씀 아까 하시던 말씀 하실래요? 네, 아니, 라임 선생님 뵈니까, 음, 저 멀리 미국에서도 이렇게 아, 금방 뵐 수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멀리서도 이렇게 좋은 공부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해요. 어쩔 때는 네, 네. 되게. 아유, 또 그동안 또 새로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김미영 선생님 들으셨잖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네. 예, 김미영 선생님도 저기 군상담 쪽 공부하시잖아요. 네. 그러시구나. 그래서 혹시 간단하게 그동안 상담 쪽 어떤 공부하셨는지 소개를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원해서 하고 싶어서 한 것보다는 이제 주위 분한테 조금 이제 해보면 어떻겠느냐 권유를 받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그 상담에 대한 뭐 이론 공부를 했다가 군상담 하면서 실제 실습을 하게 되더라고요. 실습한 거를 같이 이제 공유하면서 참관하면서 듣게 되고 저도 이제 해야 되는 케이스가 생기니까 해야 되고 근데 막상 하면서 사실은 자신이 없어졌어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상담을 해준다는 것 자체부터 부담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하면서도 계속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 건가? 라는 자꾸 물음표를 갖게 돼요. 그래서 하면서 과연 제가 이 상담 공부를 계속 상담 공부 자체로 좋고 제가 도움이 돼서 좋은데 제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라는 물음표를 계속 갖고 있게 돼요. 그래서 하면서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2케이스 정도 상담을 했는데 2케이스가 정말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나는 사람마다 좀 다르고 그리고 그분들이 안고 있는 그 핵심 문제가 정말 뭔지
그리고 핵심 문제를 찾았더라도 얘를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되는지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하면서 계속 어렵다 이러고 있어요, 교수님. 네. 아, 그러시구나. 네. 오늘 잘 참여하신 것 같은데요. 그 욕심 같아서는 그냥 그 어려운 점을 단박에 다 해결해 드리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또 정해져 있고 또 네. 다른 분들의 그 참여한 동기, 기대하는 부분들도 다 감안을 해야 되니까 네. 이런 좋은 공부하는 자리가 만약에 정착되면은 꾸준히 네. 선생님이 그렇게 느끼는 한계, 그 네. 타인을 인도하는데 오는 여러 가지 막히는 점들, 그런 부분을 아주 시원하게 인도를 해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시간이 다 돼서 네네네.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오늘 저희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쪽 수업은 종강은 했지만 선생님들이 이렇게 또 다들 이렇게 참석하시겠다고 그래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시고 저희가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오늘 모신 우리 최범식 교수님은 이제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심상치료를 전공하셨고 현재는 강남에서 연구소 심상치료 연구소 운영하시고 또 저의 또 석사 지도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인생으로 보면 저한테는 큰 은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공부하는 거, 인생 살아가는 거, 그리고 또 조직 생활하는 거에서 굉장히 큰 가르침을 많이 주셔서 지금까지 제가 그래도 잘 지내왔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하고 이제 제가 간단하게 질의응답식으로 한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시간이 2시간이다 보니까 대략 1시간 정도 하고 잠깐 휴식 시간 갖고 그다음 나머지 1시간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뭐 처음 그냥 곧바로 제가 어떤 질문하고 교수님 답변해 주시면 그냥 선생님들 궁금하신 거 다 얘기 한 번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이도가 있는 걸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 되게 어렵고 복잡한 걸수록 여기서 한 번씩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간단하게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교수님 소개 잘한 건가요? 워낙 잘 말씀해 주셔서 다 소개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굳이 얘기를 한다면은 제 전공이 심상치료라는 것, 매우 좀 전문적인 심리상담, 심리치료, 특성화된 그 심리치료가 심상치료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는 심장 전문의가 의사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고 질문을 한다면 성질은 의사이지만 어떤 한 분야에 특성화돼서 그쪽을 전공으로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듯이 심상치료도 심리상담, 심리치료를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이미지네이션, 그 심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심상을 전문적으로 다루어서 보다 더 질적으로 좋은 치유를 인도하는 심리치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특강 세미나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들이 소개될 수도 있고요. 깊이 들어가신 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또 거기 수준에 맞는 내용도 좀 나올 것 같아요. 아무튼 교수님 오늘 저희가 모인 이유 중에 하나는 다 여기 선생님들께서 조직 생활도 하시고 또 어느 정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 그다음에 상급자, 그리고 가족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힘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이상심리학을 공부를 했는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겪는 이런 정신적, 심리적 문제, 어려움 이게 뭐라고 봐야 되느냐? 그냥 당연한 걸로 여기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줄여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완전히 없앨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심리적, 정신적 문제라고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의 본질이 뭘까요?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줄이거나 정말 이런 것들 없이 좀 뭔가 쾌적하게 살 수 없습니까? 일단 저는 그 두 가지를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우리 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심리적 정신적 문제, 또 현대인이 겪고 있는 심리적 정신적 문제, 이 부분을 좀 간략히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통 이제 심리적 정신적 문제라고 하게 되면 스트레스, 어떤 정신적인 고민, 정신적인 어떤 힘듦, 우울, 강박, 가족 문제, 또는 나의 직장 문제, 나의 그 인간관계 문제, 또 사회생활 문제, 알코올 중독, 도박, 사행성 행위, 그 모든 그런 중독 문제, 또 잘 아다시피 트라우마, 외상후 스트레스, 뇌 손상으로 인한 여러 심리적 정신적 결핍 또는 문제, 인지장애, 감정장애, 행동장애, 언어장애, 신앙 문제, 출세 문제, 돈 문제, 경제적인 걸로 인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 힘든 점,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내노란불 문제, 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 모든 이런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 그런 내용이 우리가 얘기하는 심리적 정신적 문제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수면 장애도 있고, 불면증, 신체적으로 어려운 질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심리적 정신적 그런 문제들, 이러한 모든 부분을 일단은 심리적 정신적 문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많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분화돼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심리적 정신적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교수님,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실 상황의 문제점이지, 내 마음이 그래서 힘든 거지, 그 일이 안 벌어지면 내가 안 힘든 거지 않습니까? 상급자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지, 상급자가 없으면 제가 그렇게 힘들지 않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힘든 거지, 돈이 있으면 힘들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이상해서 주변 사람 다 힘들어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심리적 정신적 문제입니까?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질문하시잖아요. 어느 분이. 그럼 그 질문이 핵심은 뭘까라고 해볼 때 뭘까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외부 환경에서 생기는 일이 문제다,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괜찮으면 내가 괜찮을 거다라는 거죠. 예. 그럼 일단 그분께서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시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나는 다른 문제 없고 돈이 문제야. 그러면 그분의 경우는 1차적으로 돈이 무한대로 한없이 오면 해결이 되겠죠. 그렇죠. 그분 기준에서 보게 되면. 만나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약삭 빠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곧 힘들다거나 이런 문제들도 있겠죠. 그다음에 가족 간에도 서로 말이 안 통해서 쟤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네. 나올 수도 있고. 예, 그렇죠. 그럼 이 경우도 나를 만나서 괴로움을 주는 사람, 이 사람이 없어지거나 사라져야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또는 그 사람이 완전히 나한테 딱 맞게 바뀌어지거나. 네.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딱 맞게끔 변신을 하거나 그렇죠. 표현하자면 그런 기적이라고 할까, 아니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말하자면 그 사람이 없어져야만이, 그 사람이 변해야만이, 또 내가 원하는 그런 물질이 내 앞에 있어야만이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전제하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게 실현할 수도 있고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가 어렵고,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갑자기 전출을 가거나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비슷한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제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을 무게를 두고, 예컨대 당신이 원하는 쪽, 그쪽으로 우리가 해결을 같이 노력해서 해보자 하게 되면, 그렇게 경제학을 배워라, 또 복지학 측면 그 부분으로 그걸 해결하거나 하여튼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심리 상담, 심리 치료가 하는 그 성질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는 테러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물리적인 힘을 합쳐서 뭔가 노력을 하면 당신이 원하는 건 들어줄,
해결될 것이겠습니다. 그쪽으로 가게 되겠죠. 내 상사가 나를 괴롭히잖아요. 그럼 나는 이 상사가 없어야 내가 편해지고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그 상사가 알아서 떠날 일은 없거든요. 거기서 뭐 어떤 별 물리적인 아니면 어떤 강제나 그 사람이 거기를 물러나게끔 하는 어떤 비정상적인 방법을 계속 연구하거나 그쪽으로 가는. 실제로 사회에서는 자기 문제 해결을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잡고 그쪽에 에너지를 쏟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도둑질을 하거나 테러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뭔가 비정상적인 것을 끊임없이 그걸 찾아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볼 때 이게 좀 무리하거나 말이 안 되는 노력을 하는 이유도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시각을 어느 쪽으로 비중을 두고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는 성질이구나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그렇게 바깥쪽의 환경이나 사람을 제거하거나 그쪽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 걸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또는 그런 환경에 처해졌을 때 내가 그 환경 또는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식을 찾는 방법이 있고. 예, 그렇죠. 그럼 이 경우도 가지가 네. 다 똑같은 수준, 똑같은 성질의 해결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네. 여기도 엄연히 정상적인 해결 방법이 있고요. 비정상적인 해결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근데 예컨대 돈이 진짜 문제고 돈이 긴박하고 진짜 있어야 돼요. 그거 외에는 다른 나한테는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돈이 현실적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치게 되면 온갖 무리한 일이 벌어지거나 비정상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더 얽히거나 인생에 망칠 수 있는 점을 계산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은행 강도가 되겠죠. 현실적으로는. 자, 제가 어떤 질문을 좀 드렸는데 혹시 선생님들 중에 질문하시거나 궁금하신 거 말씀 주셔도 됩니다. 보면은 이제 내적 요인을 해결하거나 외적 요인을 해결하거나 둘 중에 하나 어느 것이더라도 해결되면 좋은데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그 외적 요인은 내가 통제하기가 힘드니까 하다 보면 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뭐 같은 상사가 있더라도 사람을 달리해서 계속 그 사람에게 오게 마련이고, 그리고 그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외적 요인은 내가 통제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내적 요인이 내 안에서 뭔가 변화를 해야지만 그것에 대응할 수 있구나 하는 상황이 대부분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상담 심리를 듣지 않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적 요인은 거의 생각 안 하고 외부만 해결되면 다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제 그런 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똑같은 스트레스가 조직원들 사이에서 위에서 똑같은 스트레스가 같이 오더라도 그것에 따라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양상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똑같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스스로 반응하는 것을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그리고 마음가짐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고 저는 이제 믿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동양 철학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결국 내 안에 가진 이제 자기의 소우주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외적 변인이나 이것에 대해서 뭐 건강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혹은 거기에 취약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부서 내에서도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근데 이제 그 주변한테 충고를 줘도 그거를 본인에 대한 자각을 못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결국 이제 이렇게 맞서는 상황에서 이제 결별 같은 상황이 되는 걸 보다 보니까 이 수업을 듣게 되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상황도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고 많은 걸 이해하게 됐는데요. 거기에 추가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포커스가 외적 환경에 대한 자극이라고 하게 되면 돈이 없어서 오는 힘든 점 또는 거기서 오는 어떤 심리적인 요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반응, 이 상호관계를 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는 돈이 없으면 모두가 다 힘들어진다면
외적 환경을 없애야 우리는 행복이 온다. 그 논리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외적 환경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돈이 없어도 편안하시거나 마음적으로 그냥 근근히 이렇게 버텨나가시는 분이 계시다는 점을 예를 들고 싶어요. 이것은 돈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아까 그 정신적 심리적 문제 한 20가지 정도 쭉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러다 해당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간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는 외부 환경 자극과 내적 환경 자극에 대한 나의 심리적 정신적 반응, 이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말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 돈이 없어서 힘들고 또는 지금 직장 생활이 문제가 되고 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한 외부의 환경에서 오는 자극, 그 자극을 받고요. 당사자가. 그 자극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상호관계로 이해하고 그 부분을 해결한다. 그렇게 해결을 해야 올바른 해결안이 나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돈이 없거나 또는 외적으로 많은 힘듦을 우리가 겪고 살게 되잖아요. 그럴 때 꿋꿋하게 그 부분을 잘 버텨나가는 사람, 오히려 그것을 그런 자극과 그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승화해서 더 자기를 더 차원 높고 더 성공하는 그러한 사람, 그런 모든 경우가 다 설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올바른 답은 모든 걸 다 승화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그 치유하는 그런 내공을 생기고 그걸로 이상적으로 성공하고 정신적으로 성공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게 가장 정답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외적인 환경이 있잖아요. 그 한 가지만 갖고 고민하거나 단순히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이 역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초기에 제가 말씀한 대로 해결 방법도 정상적인 해결 방법이 있고 비정상적인 해결 방법이 있다. 이 말씀을 드렸던 거죠. 오늘날에 테러를 일으키잖아요. 테러를 일으킨 사람도 그 정신 구호가 분명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잘 되기 위해서는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 근데 그 체제를 바꾸지 않는 놈들이 있다. 그 놈들을 타파해야 된다. 뭐 이런 식 구호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모든 원인을 외부 환경에 돌리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오히려 잘못 이해하게 되므로 더 어려운 일이 꼬이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외부 환경이 우리에게 불행을 주는 게 아니고 외부 환경에서 오는 자극을 각 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그 반응이 있죠. 우리가 그걸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반응 시스템을 긍정적이고 치유 기능적으로 바꾸게 되면 그것이 가장 맞는 정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정 문제가 있거나 또 경제 문제가 있거나 직장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으로 직장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담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 맞춤으로 해결해 드리는 방안을 제시하는 거죠. 왜? 어떻게 반응하고 있길래를 더 면밀히 살펴보는 겁니다. 어떤 직장 환경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거기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고 거기서 미처 깨우치지 못하고 있거나 원만하게 하지 못하는 요인은 없을까? 그 부분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딱 한 분이 이게 문제입니다 하게 되면 바로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십시오. 그것은 그냥 그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의 성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심리적 정신적 문제는 모든 외부 환경에 대한 자극과 모든 내적 환경에 대한 자극에 대한 나의 심리적 정신적 반응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요. 그 다음에 파악해야 될 부분이 내 심리적 정신적 반응이 이 반응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정상적인 심리적 정신적 반응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비정상적인 심리적 정신적 반응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인이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든 반응이 정상 범주냐, 비정상적인 범주냐, 그 부분을 분별하고 항상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을 평소 시간이 될 때마다 쌓아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 이 험난하고 복잡하고 무엇가 진정한 정의고 뭐가 올바른지 모르는 복잡 가난한 세대 앞으로 계속 이 사회는 복잡해지는데요. 그 부분을 헤쳐나가기가 힘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외부 환경 있잖아요. 그 지금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거 아니냐. 그것은 하나의 단순한 이론이고 어떤 수준을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그 얘기는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진정한 의미의 그 사람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해결을 하는 측면을 얘기한다면 그 부분이 외부 환경 하나를 바꾼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원리가 외부 환경에 대한 자극에 대한 나의 반응, 그 전체 원리, 메커니즘, 알고리즘을 봐야 된다. 거기서 이분의 솔루션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질문인데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외부 환경에서 오는 내면의 반응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익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건가요? 아니면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건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정상과 비정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선별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유, 네. 일단 근데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은 그대로 있어요. 이 외부 환경이 나한테 어떤 자극을 주는 걸 그걸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외부 환경을 내가 어떻게 혼자 스스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생각하니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외부 환경이 불공평한 사회예요. 예를 들어서. 또 처해져 있는 지금 그 외부 환경이 나에게는 정말 성실하게 노력을 했는데도 어처구니 없이도 굉장히 값어치가 없는 외부 환경에 내가 딱 처하게 됐어요. 또는 내가 죄가 없는데 재판을 받아가지고 죄가 있다라고 감옥에 갔어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그러는데 억울하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감옥에 가 있으면 그분이 가만히 감옥에 앉아서 자기 현실을 생각을 해보니 앞에 철장문을 바라보고 얼마나 많은 심리적인 것들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그 심리적인 일어나는 그 반응이 그게 말하자면 그 심리가 사람이 감옥에 가면 어떤 심리가 된다. 이런 정도의 일반 심리학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면 다 맞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후유증이 커요. 그러면 그 후유증과 고통을 갖게 되는 거 있죠. 크게 보면은 다 같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을 그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그러면 그 후유증과 고통을 갖게 되는 거 있죠. 그 당사자가 어떤 심리, 어떤 시각, 어떻게 해석하고 인생관 또는 이 법 또는 감옥 이런 시각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똑같은 정상 비정상적으로 말씀했는데요. 그 기준을 설정하는 부분이. 그런데 보통은 그 외부 환경에 타당성 있고 논리에 맞고 상식적이고 누구나 이런 환경이 오게 되면 이러한 성질의 고통과 힘듦이 따른다. 그래서 그런 고통과 힘듦이 따르게 되면은 그것은 일단은 그것이 정상적인 반응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요. 상식적이지 않고 보통 이런 정도인데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정도로 과하게 그 부분을 저희가 반응을 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비정상적인 반응의 카테고리로 설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부분이 워낙 중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연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여러 사례를 접하면서 이것이 정상 비정상적으로 구분하는 그 실력을 내공을 쌓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또 예를 든다면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이 또는 대학 입시를 공부하게 되면 굉장히 힘든 스트레스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아니면 신경질이 나거나 별의별 감정들이 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일어나는 이것을 애당초 다 문제로 봐야 되느냐 할 때 어느 정도의 선이 넘어가면 과하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고
그리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범주에 있으면 이건 그렇게 올 수 있는 일이야. 얼마나 힘든 일이야. 라고 우리가 정상적인 범주의 그 반응으로 그렇게 우리가 대할 수도 있다. 거기에서 정상, 비정상을 좀 구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비정상, 정상 그 상황에서 어떤 그 상황에 대한 그 많은 샘플들이 있어서 그것의 평균치나 아니면 표준치라는 게 측정되면 그렇게 수치화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저는 이제 반응을 일으키는 본인이 이거는 나의 평소 반응과 달리 너무 내가 좀 나갔는데 라는 걸 자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예, 자각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 자기가 이렇게 반응하는 부분이 과한지 아닌지 몰라서 그냥 계속 당연시 알고 또 반응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가다가 어쩌다가 주머니에 있는 10,000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10,000원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상실감이 오고 그것을 밤새도록 생각하고 내일도 생각하고 모레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나가야 되는 직장을 못 나가고 만약에 고민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막 자책을 하고, 이것은 아주 뚜렷하게 비정상적인 반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문 잠그고 나왔는데 내가 정확하게 문을 잠그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계속 생각이 나서 직장 생활을 못 하세요. 우리가 그걸 강박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살펴보게 되면은 그분이 그 실제로 그 생활에서 겪고 보여주는 그 반응을 보면 보통 사람은 그렇게 염려를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부분에 염려를 하고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 심리적 정신적 반응이 과하구나라는 증명입니다. 이게 역으로 너무 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집안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나몰라라고 술집에 가서 계속 술 마시고 인상을 하나망탕해서 그 부인이 지금 현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굉장히 고뇌에 빠진 집안도 있어요. 위험에 처했는데 그냥 나몰라라 하고 남편이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돈만 있으면 나가서 놀고 막 탕진을 해요. 그 경우는 뭐냐면 자신이 주어져 있는 환경과 외부 지금 현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그 자신의 심리적인 반응이 과하게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적절히 고민도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걱정이 와야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걱정, 정상적인 그 반응인데 분명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이 느긋한 거예요. 마치 뭘 믿을 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이나 가족에게 또 힘들게 하는 경우, 그 경우도 저는 비정상적인 심리적 정신적 반응이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 그대로 내면화시키게 되게 되면은 인간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보는 시각, 그다음에 이것을 분별하는 기준,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은지 그쪽에 눈이 풀리시게 되는 거죠.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해결 또는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워야 되는 부분이 바로 지금 이 외부 환경, 내적 환경에 대한 자극에 대한 나의 심리적 반응, 이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내적 자극이라고 하면요, 저기 외적에서 환경에서 오는 자극은 이해가 되셨죠? 자기 처해져 있는 현실 또는 어떤 상황, 인간관계, 이게 다 외적 환경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적 환경은 뭐냐라는 거예요. 뭘까요? 마음의 그릇이요. 네, 좋습니다.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내적 환경은 모든 내 정신세계, 내 심리세계, 내 마음세계, 내 내면에 있잖아요. 거기서 모든 일어나고 있는 일에, 거기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나의 반응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대한 반응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심리학적으로 내 안에 있는 내 컨디션, 내 정신 상태, 내 마음 상태, 내 정서 상태,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나에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나의 반응이 또 존재하는 거구나. 내가 나를 어떻게 읽고 내가 나를 어떻게 감지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치유 또는 가장 올바르게 되려면 이 두 가지의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이 두 개의 요소를 오는 부분을 각 개인이 다 소화해내고 컨트롤할 수 있고
자유자재로 자기가 움직이게끔 거기까지 내공을 쌓아야 된다. 또 그렇게 쌓는 일을 오늘날에서는 일반인도 다 앞으로 배워야 제대로 올바르게 정신건강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 현대 사회가 복잡하면 복잡한 쪽으로 가지 단순하고 우리 마음에 편안한 쪽으로 갈 리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올바른 인생의 삶은 이러한 공부를 꼭 전문가나 꼭 타인을 치유하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현대인은 이러한 내용들을 다 앞으로 숙지하고 배우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선생님, 저희가 한 15분 쉬고 그동안 냉수도 좀 드시고 좀 휴식을 갖고 35분에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